느낌이네요. 나는 이 개인적으로 이 9GT로닉 벤츠의 이 미션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하나도 없는 변속기. 이 벤츠라는 브랜드를 다들 찬양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저도 또한 그래요. 다 좋은데 이 변속기만큼은 너무너무 아쉬워요. 안녕하세요, 에어오토 서변호입니다. 핫하고 핫한 두 차종을 준비해봤는데요. 벤츠의 E클래스 중에서도 230 AMG 라인이고요, BMW 530i M 스포츠 모델이에요. 두 가지 차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는 이 두 가지 차종을 정말 정확하게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 두 차종에 더 적합한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종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외관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딱 봤을 때 5 시리즈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게 아쉽냐, 이 클래스는 기존에 사용했던 그 유연한 굴곡들, 곡선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용해서 럭셔리함 그리고 엘레강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디자인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클래스가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가 좀 높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 5 시리즈는 좀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 있어요. BMW라고 하면 뭐죠? 스포츠 주행이잖아요. 거기에 각지고 남성미가 있고 좀 더 세련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좀 껑충하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도 5 시리즈가 훨씬 더 좋아, 디자인이 멋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디자인은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이니까요. 저는 외관만 봤을 때 당연히 이 클래스가 조금 더 클 줄 알았는데 재원상 수치랑 비교해보니까 5 시리즈가 확실히 크네요. 5 시리즈가 확실히 더 큽니다. 자, 세단이잖아요. 세단이면 뒷좌석에 대한 편의성, 편리함, 요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차량의 뒷좌석이 편한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5 시리즈를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와, 자, 요 정도 공간 나오거든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시트를 앉았을 때 약간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헤드레스트의 각도, 그 등받이의 각도는 요 정도로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좌석은 운전을 할 때 그 자세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공평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5 시리즈는 제가 앉아봤고요. 이 느낌 그대로 제가 이 클래스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시트에 대한 질감이 차이가 납니다. 쟤는 좀 컴포트하고 푹신푹신한 쿠션감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클래스는 딱딱해요. 시트에 대한 포지션이 약간 껑충하게 이 클래스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높아요. 근데 이거는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낮아가지고 안정감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의 취향인 것 같고, 앉았을 때 이 등받이의 각도 있잖아요. 등받이의 각도 카메라 상으로 봤을 때 비슷하죠. 근데 앉았을 때는 확실히 5 시리즈가 조금 더 제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공간감 보게 되면요, 이 다리 공간 그리고 이 무릎 공간을 보게 되면 5 시리즈가 조금 더 넓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내 전체적인 이제 느낌은 5 시리즈가 더 크게 느껴진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 와, 엄청 넓어요. 요번에 이 클래스가 하나 바뀐 게 있거든요. 이쪽으로 와 보시게 되면요, 이 6대4 폴딩이 돼요. 6대4 폴딩이 버튼이 양쪽에 달려 있거든요. 이 왼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6이 접혀지고요, 이 오른쪽에 레버를 누르게 되면 여기 오른쪽 시트까지도 접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렁크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이 클래스가 또 트렁크의 단점이 닫혔을 때 느낌이잖아요. 요란하게 닫힌다, 경박스럽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닫았을 때의 느낌은요, 이렇게 살짝 경박보다는 무심하다. 기존에는 막 쾅쾅 이런 소리가 났잖아요. 좀 많이 개선이 됐다. 근데 열 때는 또 고급스러워요. 열 때는 팡 열렸는데, 팡 열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단계별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이 클래스의 트렁크, 많이 개선됐다. 근데 5 시리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 시리즈는 트렁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없죠. 올라갈 때도 스무스하게 진짜 전동시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차이는 나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대4 폴딩이 이쪽에 위에 레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 클래스와 같고요. 공간감 자체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닫혔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정동식으로 이렇게 닫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5 시리즈가 전동 트렁크는 완벽하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2300이 머플러 TV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5 시리즈는 안 들어가 있고 공갈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티가 나긴 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또 조금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진짜 S클래스랑 똑같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C필러 뒤에 떨어지는 이 라인은 진짜 미니 S클래스라는 얘기가 진짜 나올 정도로 흡사하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야, 여기 캐릭터 라인 E클래스 진짜 날카롭게 잘 만들었죠. 5 시리즈는 약간 둔탁하지만 여기는 날카로워요. 나중에 사고가 날 때 이거를 판금 도색하려면 참 힘들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가격적인 이야기도 가볍게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E클래스 2300 AMG 라인이죠. 9,39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여기 530i M스포츠 X드라이브 차량이거든요. 8,870만원이에요. 지금 가격 차이가 E클래스가 500만원 더 비싼 차량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구매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죠? 실구매 가격은 프로모션이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인데요, 530i가 프로모션이 조금 더 좋은 편이기는 해요.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8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이 E클래스 같은 경우에 처음 나올 때 할인이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6월달 기준으로 최대 할인이 6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종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햇빛이 강렬하거든요. 오늘 빨리 E클래스 시승하고 곧이어 5시리즈 바로 시승해 본 다음 제가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자, E클래스 신형 2300 네, 모델 시승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5시리즈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G80이랑도 비교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경쟁 상대들이 강력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그 경쟁 차종 대비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우월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또 단점으로 갖고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E클래스와 또 바뀐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승을 하면서 전달을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출발했을 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요, 탔을 때 딱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은 구형 모델 대비했을 때 좀 차이 나는 건 있어요. 이 핸들링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기존 모델보다 핸들이 확실히 가벼워요. 그래서 거동했을 때 차가 무겁다라는 느낌보다는 가볍다. 그래서 여성 오너분들이 운전했을 때는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엔진에 대한 설명은 가볍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E클래스라고 하면요, 가솔린 엔진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던 모델이에요. 타자마자 야, 이게 디젤이야 가솔린이야? 라고 착각할 정도로 엔진이 진짜 너무 시끄러웠단 말이죠. 특유의 올라오는 그 진동이 핸들로 그대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시트로도 막 올라오고. 제가 왜 그걸 아냐면 W213 2300 모델, 그 모델을 또 1년가량 운행을 했단 말이죠. 지금 신형으로 바뀌면서 엔진의 질감, 그리고 그 엔진이 가동이 됐을 때 스티어링 휠로 타고 들어오는 진동, 그리고 시트로 타고 오는 그 진동이 확실히 적어졌어요. 시끄럽지 않다. 그리고 거슬리는 부분이 조금 없어졌다. 엔진의 질감도 부드러워졌고, 지금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후형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확실히 지금 들기는 들어요. 신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 실내의 디자인, 뭐 인테리어, 그리고 마감 소재, 그리고 옵션, 이런 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긴 했죠. 지금 S클래스를 본 떠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레이아웃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패밀리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C클래스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E클래스라고 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아무래도 S클래스보다는 고급스러우면 안 돼. 근데 지금 S클래스보다 고급스러워 보니. 그래? S클래스 오너셨잖아요. 네. 실제로는 S클래스가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댓글이랑 이런 거 보면은 이거 하극상이다. 아, S클래스 어떡하냐. 베이비 S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그냥 바뀐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이 들어오고. 네.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보게 되면요, 마감이나 이 소재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크게 다르진 않지만 확실히 S클래스와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시트. 그건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아, 시트가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530i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530i 같은 경우에는 BMW가 지금 밀고 나가는 가죽이 메리노 가죽이잖아요. 지금 이 시트에 비해서는 메리노 가죽이 훨씬 더 부드럽고 촉감이 좋다. 가죽의 질감이 완전히 좋다. 그랬을 때 운전을 할 때, 딱 탑승을 할 때 이 쿠션감이 있죠. 메리노 가죽이 훨씬 더 5시리즈가 우월하다. 지금 시트가 너무 딱딱하거든요. 저를 감싸준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죠. 감싸준다는 느낌은커녕 딱딱해가지고 불편하고요. 지금 심지어 통풍 시트를 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엉덩이 시원해요? 아니요. 안 시원하죠? 근데 이건 날씨 탓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엉덩이의 촉감을 좀 곤두세워 보자고요. 엉덩이와 이제 등의 촉감을 곤두세워 봤을 때 느낌이 나요? 시원한 느낌이 나?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통풍 시트도 약하고, 지금 앉았을 때 시트에 대한 그 착자감, 그리고 시트에 대한 그 쿠션감, 그런 부분들이 너무 5시리즈에 비해서는 약하다. 고속 운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느꼈을 때, 저속으로 운전을 했을 때에 대한 느낌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의 이제 소음 부분이나 이제 출력 부분, 자세히 이제 고속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고속주행을 할 때 여기에 지금 급한 코너가 있거든요. 이 급한 코너를 한번 돌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매번 시승을 하면서 돌아 나가는 코스거든요.
80km. 제가 이 코스로 그 5 시리즈를 갖고 한번 돌아봤던 적이 있죠. 영상이 있을 텐데 이 5 시리즈로 돌아 나갔을 때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더 돌아도 돼, 악셀 좀 더 밟아도 돼, 속도를 높여도 돼 라는 반응을 전 느꼈거든요. 근데 이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에 좀 느끼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고, 코너링을 이렇게 격하게 돌면서 타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세단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경쟁 상대 5 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 5 시리즈와 E클래스를 탔을 때에 대한 그 승차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고속도로를 탔을 때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땅에 착 붙어서 나간다라는 느낌, 뭔가 직진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E클래스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에서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과거에도 이제 벤츠라고 하면요, 고속주행의 황제? 고속도로의 왕, 뭐 이렇게 불렸단 말이죠. 그만큼 안정감이 높은 차량으로,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고속주행을 쭉 이렇게 해보다 보면요, 지금 110km를 지금 정속주행하고 있잖아요. 했을 때 편합니다. 되게 좋아요.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단 5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는요, 이 서스펜션과 이 차체와 이 타이어가, 이 모든 구성들이 다 하나로 합쳐진 그런 느낌들은 5 시리즈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고요, 이 E클래스는 그 조금 더 부족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쭉 크루징을 했을 때, 혹은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이 차체에 대한 민첩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5 시리즈가 조금 더 스포츠 주행에는 걸맞다 라고 표현드리고 싶고요. E클래스가 컴포트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타봤을 때 5 시리즈가 조금 더 컴포트한 느낌이 있거든요. 와, 근데 왜 놀랐어요 방금? 지금 5 시리즈가 방금 앞에서 쭉 들어왔잖아요. 그쵸. 차선 변경을 급하게 했죠. 이게 확실히 5 시리즈가 저런 토크감이랑 이런 게 여기서도 보이네요, 눈이. 이게 쭉 당기는 게. 쭉 당기는 게, 딱 가속하고 딱 저렇게 차선 변경하는 게. 저희는 뭔가 이런 느낌인데 쟤는 쑥 들어가는 느낌? 진성이가 운전을 잘하네. 진성 왼쪽으로 껴야지. 그렇지. 이야. 잘한다. 확실히 이런 거는 네. 5 시리즈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클래스의 좀 장점, 그러니까 주행에 있어서의 장점을 좀 설명하고 어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 5 시리즈를 탔을 때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주행을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이 E클래스가 갖고 있는 진짜 진가, 강점이 되는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소음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바닥의 소음 같은 경우에는 잘 억제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귀에 거슬리진 않죠. 우리가 정확한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느낌적으로 받았을 때는 바닥의 소음은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다. 반음 자체는 그냥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풍절음도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딱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하면은 기존 세대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됐지, 부족한 느낌을 주진 않는다. 오히려 이 송풍구 소리가 더 거슬린다. 대표님, 고속주행의 대명사를 그랬잖아요, E클래스가. 지금 핸들의 보타성, 이런 건 어떤가요? 보타성은 항상 뭐 벤츠가 잘하는 부분이긴 해가지고 좋아요. 필요도 전혀 없어요. 고속도로라고 하면은 항상 일자만 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미세하게 계속 이제 틀어지고, 그리고 코너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이제 보타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미세하게 핸들을 계속 보타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건데, 제가 스티어링 휠 밑에를 살짝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핸들링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운전하기 너무 편하고요. 가벼워서 좀 날린다, 휘청휘청 거린다 라는 느낌 전혀 없이 보타를 해놨으면 이거 그대로 직진성 좋게 이제 나가는 느낌이라서 고속주행했을 때 불편함은 전혀 없다. 저희가 맨 처음에 E클래스가 출시가 됐을 때 행사장을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5 시리즈는 디스플레이가 옆으로 이렇게 있고, 얘는 지금 하단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크게. 보시는데 불편함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각도 보세요. 여기냐의 차이거든요. 그죠? 여기냐의 차이인데, 이 차이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불편함은 없어요. 오, 좋은데요?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스티어링 휠을 내가 막 꺾었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잘 따라와요. 자, 고속주행으로서 스포츠 모드를 한번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가
80km에서 110km 그 구간 고속과 훨씬 더 빠른 고속의 영역과는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클래스에 대한 고속주행의 만족감이 계속 올라갑니다. 안정성을 주는 것 같아요. 속도감이 많이 안 느껴지는? 네. 이게 이 스포츠 모드가 맞아?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아, 차체의 거동성이랑 뭐 다 너무 좋은데 진짜 계속 운전을 하면서 아쉬운 건 이 시트가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 아, 이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RPM을 좀 많이 끌어 올렸을 때 엔진의 그 회전 질감? 이 소리는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카랑카랑하지 않아요, 그죠? 네. 무거워요. 그만큼 지금 들어오는 그 소음 있잖아요. 이 소음을 좀 잘 막아주고 있다. 방음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뭐 브레이크는 야, 진짜 좋다. 브레이크 역시 벤츠네요. 이 브레이킹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밟을수록 담력이 계속 세지는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초반 응답성이 좀 많이 예민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벤츠에 길들여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운전자들이 이 벤츠의 브레이크 이 세팅 값에 대해서 만족해야 한다. 자, 지금 시동이 꺼졌어요. 근데 네. 켜볼게요. 이제 꺼졌을 때 느낌 못 받았죠? 네. 스탑앤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켜볼게요. 이야, 봤어요 민준? 스탑앤고는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부드럽습니다. 자, 제로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가 아예 없는 구간에서 제로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모드는 변경을 하고요. 하나, 둘, 셋. 아, 이 변속기도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나는 이 개인적으로 이 9G트로닉 벤츠의 이 미션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하나도 없는 변속기. 벤츠라는 브랜드가 다 잘하고 있어요. 이 벤츠라는 브랜드를 다들 찬양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저도 또한 그래요. 다 좋은데 이 변속기만큼은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변속에 대한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변속이 즉각적으로 잘 되고 타이밍을 잘 찾아낸다면 탑승객에 대한 그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조금 변속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약간 어정쩡한 타이밍들이 있어요. 고속에서는 그런 타이밍이 나와주지는 않는데 저속에서 내가 급하게 정차를 했다가 재가속하는 경우 어정쩡한 속도로 출발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5 시리즈는 변속이 굉장히 좋아요. 5 시리즈가 ZF 8단이죠. 심지어 그 G80 있잖아요. 현대에서 만든 제네시스 그 G80 변속기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얘 부족합니다. 지금도 킥다운 할 때 꿀렁거리잖아 살짝. 얘는 장점이 없나요? 변속기의 장점은 그냥 부드러움인데 그거는 항속 주행에 있어서 좋은 거. 그리고 기업이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8단밖에 없지만 얘는 9단까지 있잖아요.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기아 단수를 하나 더 쓰다 보니까 조금 더 크루징 했을 때, 그리고 연비적으로 효율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런 영역에서 저 ZF8단도 단점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9G트로닉 이 9단 변속기가 벤츠에는 치명적이지 않나. 자, 이제 우리가 도로가 좀 안 좋은 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로 방지턱을 넘었을 때, 요철을 넘었을 때 흡수를 잘 하는지 아니면 그냥 튕겨내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쾅 하는 구간이거든요. 느껴보세요. 아, 이게 뭐지?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구형 G바디 5 시리즈 타다가 신형으로 바뀐 5 시리즈를 탔을 때 그 차이를 극명하게 느꼈잖아요. 훨씬 더 컴포트해졌다고. 아, 근데 얘는 기존에 있던 이 클래스보다 조금 더 컴포트해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컴포트해졌습니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으니까. 또 저는 이 클래스를 정말 오래 탔으니까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차이가 난다면.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없진 않아. 근데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크게 없지 않나. 그리고 계속해서 느끼는 건 이 저속 구간에서 운행을 할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건 48V 와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뒤에서 차가 가볍게 더 밀어준다라는 느낌, 그 덕분에 엔진의 소음도 안 들어온다라는 느낌,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승차감, 이 차체, 이 세팅값,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팅값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더 컴포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 정도? 스티어링이 확실히 가벼워졌고요. 운전하기도 편해졌고.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E클래스를 계속 시승을 했잖아요. 이제 복귀할 때는 한번 5 시리즈를 타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동해서 타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 거란 말이죠. 차이점을 우리가 바로 느껴보는 걸로 하고, 난 이 E클래스가 더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메인은 E클래스니까 근데 5 시리즈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렇죠. 저도 지금 불안해요. 이 5 시리즈가 E클래스에 비해서 부족한 건 뭘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자. 승차감이 더 좋은 거는 하나 둘 셋. 진성이 풀악셀이니? 이것도 풀악셀인데?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